네,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에서 인증제 사업 맡고 있는 이준성 연구원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인증기관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올해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을이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오는데 좀 선선하고 가을밤 냄새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인사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 원래는 여러 인증 기관이 현재 2,845개 기관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당연히 다 모시고 인증 기관들 한 번씩 이렇게 모시고 인증제에 대해서 설명 한번 말씀도 드리고 질의응답도 듣고 이제 식사도 한번 하고 기념품도 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이게 2,800개 정도 되는 기관이 되니까 이게 서울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듣고 같이 이제 소통하려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을 했어요. 더해서 사실 권역별로 5번, 4번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한다 해도 너무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로 인증기관들과 다이렉트로 직접 인사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듣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요청하는 것들 질의 같은 것도 컨설팅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오늘 이렇게 9월달에 첫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오전 시간 했던 것 같아요. 늘 점심을 먹고 나서 좀 여유가 될 때 2시, 그러니까 14시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올해 조금 빨리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10시 반 정도 했더니 생각보다는 역대 조금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올 때는 한 1,400명 정도 되는 인증기관과 센터들이 참석했는데 오늘 이제 좀 천천히 이제 계속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있으니까 천천히 이제 진행할 거고 더해서 혹시나 이제 오늘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도 당연히 이거는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영상 송출하지만 더해서 이제 나중에 이 파일 만들어서 영상 만들어서 꿈길 홈페이지와 유튜브에도 계속 게시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 듣고 뭐 질의응답도 공통적으로 이제 질문하신 게 다 비슷하실 거예요. 다른 인증기관들도 이따가 뭐 질의응답 시간에도 뭐 질의 주실 거고 저희도 사전 질의 받았던 것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 게 이 자리의 목적입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원래 교육부 기초학력 진로 교육과 윤윤아 서기관님이 오셔서 직접 앞에 이제 인사드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시작하기도 하는데 서기관님이 아시다시피 교육부 이제 장관 이슈도 있고 이제 지금 국회 일정도 있으셔가지고 죄송하게 이제 참석을 못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사 말씀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더해서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설명이 아마 한 40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40분 정도, 45분 정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예상 질의, 사전 질의 받았었으니까 사전 질의 받은 것들 응답 드릴 거고, 막 그 사이에 들으시면서 이제 궁금하셨던 것들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지금 들으시면서 바로 올리셔도 돼요. 지금 올리셔도 되고 하면 저희 연구원 스태프들이 이제 정리해가지고 다시 저한테 이제 질의 주시면 이제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다시 또 말씀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마 아까 돌아와서 제가 설명드린 기간 40분, 45분 될 거고 질의응답이 보니까 많을 때는 그 질의응답 시간이 40분, 50분 이렇게 됐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길 때는 이게 딱 저희가 끊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응대해드리겠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길어도 1시간 반 이내 지금 10시 반 시작이니까 12시 전에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증제 설명회를 사업 안내및 요청사항들을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기부 오늘 말씀드린 인증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제 벌써 지금 인증기관 선정되고 나면 총 3년의 인증기간이 있는데 3년 동안 벌써 인증 받으신 기관들도 있으시고 지금 막 신생으로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세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좀 약간 여러 형태로 오셨기 때문에 인증제가 이제 약간 반 끌려오신 분도 계시고 센터에 겉면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정말 자발적으로 너무 좋아서 오신 분도 계신데 여전히 인증기간이 선정되고 나면 인증제가 무엇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이제 인증기관이 너무 많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관할 지역센터 저희는 이제 전국의 동사무소 수만큼 진로교육법에 따라서 동사무소 수만큼 219개 전국의 관할 센터가 있고 이 관할 센터가 이 지역 내에 있는 인증기관과 학교를 어떻게 보면 연계시켜주고 관리하고 책임져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런 역할과 이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인증제에 대한 이제 어떤 정의 그 개요를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더해서 이제 인증기관 되시면 의무 운영 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인증제 신청하셨을 때 공시해놨고 저희가 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의무사항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다못해 얼마 전에 끝난 1년에 한 번씩 전수 사후 점검 받는 것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해서 일단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더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인증기관 활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진로체험 이루어지는 방식을 잘 모르셔서 궁금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고충 재현.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늘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부분 FAQ처럼 해가지고 한 7개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청 질의 응답 시간 갖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간 인증제란, 인증제는 뭘까요? 인증제는 이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위탁 수업 사업인데 벌써 이게 9년째 된 사업입니다. 굉장히 길죠. 대개 정부 사업들은 이제 3년의 일몰제라 해가지고 길어도 사실 3년, 뭐 아무리 길어도 이제 5, 6년은 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인증제 사업은 이제 진로교육법, 법에 명시된 사업입니다. 좀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굉장히 탄탄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로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증제란,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체험 지원센터 219개 동사무소 수만큼 되는 진로체험 지원센터가 있고, 이 센터들이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학교와 그 관내에 있는 체험처를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꿈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전국에 있는 진로체험 지원센터가 219개 센터가 있고, 전국 초등학교 12,291개, 초등학교가 신생되거나 이제 하면 무조건 저희 쪽에 계정이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중고 지금 12,291개, 특수학교 185개, 그리고 각종학교 79개, 학교 외기관 913개가 다 저희 꿈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학교들이 꿈길에 들어와서 진로체험처를 막 검색하고 했을 때 그 승인받은 체험처가 11,312개 체험처.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험처를 저희 개수한 건데, 1년 어떻든 간에 한 번이라도 이제 프로그램에 올라있고 한 번에도 학교랑 매칭됐던 정말 살아있는 체험처가 11,312개, 그리고 16만 9천, 근 17만 개 되는 프로그램들이 승인받아가지고 학교와 체험처를 연계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당연히 학교와 체험처가 소위 다이렉트로 연결하지는 않고요. 중간에서 체험처가 올린 커리큘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학교 선생님들이 원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형식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 또 안전성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검수하고 센터가 승인하면 이제 학교에서는 체험처와 체험처가 학교가 이제 검색할 수 있고 매칭이 되고 연락이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플랫폼,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꿈길이고요. 저희가 그 꿈길에서 이런 체험처와 학교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한 9년 전부터 2016년부터 15년 16년부터 소위 이제 꿈길 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소위 저희는 프리미어 체험차라고 하는데, 유튜브 프리미어처럼 프리미어 인증 체험처를 이제 만들자.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선정된 체험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혜택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역할도 있어야 될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선정되신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간 인증 이제 이 사업인 거죠. 그래서 저희 현재는 전국 2,845개 인증체험처가 6만 5천 개 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꿈길 전체 체험처 중에서는 한 25%고요. 사실 예전에는 한 11%, 12%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특히나 이제 요 근래 한 3년 정도 이제 특히 이제 신산업 기관, AI 이런 필요군에도 많이 이제 참여시키고 대학군도 많이 참여시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수치는 올라갔지만, 여전히 이제 인증 기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꿈길 내에서도 그냥 일반 체험처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지금 현재 957개, 공공부문 957개, 민간 1888개에서 지금 현재는 2845개 되는 2845개 되는 인증기관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완료가 되는 기관들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이죠. 지금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오늘도 참석하셨던 그 인증기관이 있으시던데, 얼마 전에 받았던 인증기관들도 지금 현재 아마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공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교, 청소년 단체로 나누고 있고요. 민간은 민간단체, 기업, 개인사업장, 학원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 이렇게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인증제가 그러면 되면 뭐가 좋냐? 아시다시피 인증제가 되시려면, 인증기간 되시면 어떤 혜택이냐? 저희가 인증기간, 인증제 취지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히스토리는 이래요. 여러분, 어떤 인증기간 대상이시니까 제가 좀 깊은 얘기를 해드리면, 아까
14년도 이제 13년 14년도 해가지고 꿈길이 만들어지고 체험처가 이제 진행되고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첫 시작하면서 이제 북유럽 국가, 노르딕 국가라든지 일본의 이제 가케가와시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보면 진로 체험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 진로 체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체험하고 오늘 재밌었다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말해서는 소위 추상적인 표현으로는 꿈과 뭐 여러 가지 길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말해서는 직업, 직장 어떻게 보면 물론 진학의 단계는 한 꼭지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매칭이 이제 덜 일어나야지 국가에서는 성장 동력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 맞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초중고 시절 때 두루두루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맞는 자기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목적인 사업인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시작됐고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여러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왔고 지금 어떻게 보면 확대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교육법에 명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이고 한편으로는 이 교육부 장관으로 이제 인증을 주거나 뭐 선정을 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이 교육부 내에서도 별로 안 된다고 얼마 없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제가 어떻게 보면 진로 파트 내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고 중점 사업으로서 계속 보고가 들어가는 사업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선정되신 기관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6개월 동안 신청하고 나시면 6개월 동안 3차례 이제 심사를 하는데 심사를 할 때 최종 심사 같은 3차 심사 같은 경우는 교육부 국장님들, 여가부 국장님들, 뭐 다른 부처 관계 교수님들, 국장님들 여러분들이 모셔서 같이 선정하고 이렇게 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저희 교육부와 이제 상공회에서 인증사무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당연히 이제 선정된 만큼 잘 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정되고 보면 어떤 혜택을 드리냐? 일단 뭐 여러분들이 좀 이미 아시고 있으시고 이제 실망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장관님 명의의 인증서를 드리고 있죠.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저희가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인증 마크를 부여해서 꿈길이든 뭐든 이렇게 활용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판 이것도 나름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근 10만 동인이 되는 이제 제일 큰 사이즈의 현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뭐 뒤에서도 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진로 체험비를 뭐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인증기관인데 뭐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근 10년 운영했으니까 다 알고는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해당 인증기관별로 한 학교 기준으로 학기당 2회기 정도 30명 대상으로 10,000원씩이라고 이제 책정해가지고 카운트를 해봐도 2,800개, 3,000개 되는 기간을 하게 되면 예산이 이제 3, 40억이 넘어갑니다. 이제 그런 정부 사업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고요. 당연히 좀 죄송하지만 뭐 많이 드릴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충족하실 수 없겠지만 그래도 무려 저희는 이제 장관의 명의 인증서와 현판을 좀 드리고 있다라고 이제 늘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더해서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도 드려서 이제 편하게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뭐 TV에도 이렇게 인증제 받으면 나오기도 하고 신문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 박물관에도 어디 이런 데도 하기도 하고 어디 대학교 홈페이지에는 밑에 아예 이렇게 딱 명시도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롯데월드 갔을 때는 롯데월드 한 구석에 이렇게 막 크게 붙여 있는 것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거나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현수막이든 어디든 이제 그 체험처 내부도 이렇게 장관 인증받은 기관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게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대로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물론 이제 인증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이걸 다시 떼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떼신 게 맞고 가끔 이제 뭐 연락이 오거나 하면 이제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증 기간 내에는 인증 마크 사용에 권한을 부여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다. 더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공공민간 5개 기관씩을 정해서요. 5개 권역별로 2개씩 해가지고 총 10개 우수 인증 기관들을 선정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25년도 선정 우수 기관에서 카카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10개 기관이 선정된 것들을 이제 올려놨고 지금 꿈길 홈페이지에 아마 인증제란 보시면 우수 인증기관 홍보 영상 눌러보시면 정말 엊그저께 올라갔어요. 최종 수정본이 계속적으로 제 촬영도 좀 오래 했고 10개 전국 단위로 다니다 보니까 요즘 올해도 했고 편집 사항도 좀 많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엊그저께 최종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우수 체험처들은 이런 식으로 커리어와 운영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인증기관들도 보시고
우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좀 홍보 영상 같은 것들 한번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는 아니지만 매년마다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홍보 영상도 제작해드리고 있고 홍보하고 있다. 기간 홍보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해서 기간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신 데가 있다면 1년에 어떻게 한번 전수 사후 점검이 있기 때문에 갔을 때 센터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사후 점검을 하면서도 고충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인증기관에 깊숙한 것들을 다 컨설팅을 깊게 해드릴 수는 없죠. 뭐 보스턴 컨설팅처럼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학계 연계 부분, 진행 부분, 커리 부분 이런 것들은 요청하시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센터 단위에서 계속 지원해 드릴 거고 저희 사무국 단위에서도 센터들이 계속 교육시키고 저희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기관 컨설팅이라든가 운영 홍보 사항도 여지까지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매경 이코노미가 됐든 어디가 됐든 뭐 뒤에서도 홍보하겠지만 지하철 여러 군데 등 저희가 인증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 꿈길 홈페이지 가보시면 프로 검색을 해보시면 프로그램 검색해보시면 인증기관만 따로 검색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뒤에서도 또 이것도 설명드리겠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진로 체험을 하게 되면 소위 이제 다이렉트로 연락을 뭐 지도를 찾아봐가지고 연락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꿈길이 교육부 공인 진로 체험 홈페이지고 진로 체험이 좀 민감한 사항,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꿈길을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학교에서는 그걸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증기관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검수를 하고 매년마다 이제 전수 사후 점검도 하고 하니 이 인증기관으로 검색해가지고 관내 또는 금지 안에 있는 인증기관들의 진로 체험을 많이 가시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 있어서 인증기관들은 이렇게 검색을 따로 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 놨고 이렇게 체험처명 앞에 인증기관 로고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훈장같이 이렇게 달아서 여기는 인증기관이네 라고 선생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선생님들도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지만 모르신 분들 괜히 많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교원들도 인증기관이라면 조금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리고 갈 수 있는 기관이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선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간간히 이제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다른 언론에서 많이 쓸 수 있게끔 해놓고요. 그래서 인증제를 딱 쳤을 때 적어도 국가에서 공인된 거구나 이렇게 내 그 교육부 보도 자료에 우리 기관명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어쨌든 간에 이제 명시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놨고요. 더해서 뭐 전국 시도 지하철 역산에 자잘한 데 이렇게 홍보도 하고 네. 내부 벽면 광고라도 자잘하게 해서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길게는 당연히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비용이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다 세금인데 이게 너무 비싸서 하지만 이렇게 홍보를 했다. 그리고 그 저희가 뭐 1년에 한 번씩 인증기관 대상으로 또는 센터 대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할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조금 이렇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늘 여쭤봐요. 진짜 매번 여쭤봤거든요. 관할 센터한테도 그렇고. 근데 당연히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건 그렇죠. 인증기관이 힘내기 위해서는 잘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그 장관 표창을 다 줬으면 좋겠다는데 2,800개의 장관 표창 줄 수 있는 선례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죄송한데 말도 안 되니까 좀 마시고 가능한 범위 내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체험비 지원해 주십시오가 두 번째예요. 늘 패턴이 똑같아요. 체험비 지원도 말씀드렸다시피 4, 50억, 50억 이게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게 좀 좋을까요? 어떤 걸 하면 좀 그래도 인증기관한테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거 한 3년, 4년 됐던 것 같은데 이거를 그래도 원하셔서 조금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조차도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1년에 한 번 그래도 연말 되면 그 어느 대기업 같은 데였어요. 그냥 자기네들도 우리가 인증기관이야 라고 이제 했고 진로체험을 자꾸 지원하는 데서 예산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활용하려고 한다면 윗분들한테 좀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기도 하고 하니까 또는 인증기관 대상자도 힘이 내고 되니까 하다못해 연말 되면 연합장이라도 하나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교육부와 뭐 상공에서 마크가 찍힌 연합장이도 하나 보내주시고 이렇게 좀 취업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매년 드리고 있죠. 이렇게 연말 때 해가지고 작년에 24년도에 보냈던 것들인데 그때 2,313개 인증기관에 어쨌든 간에 이제 감사 인사장 드리고 더 이상 인사장만 드리면 좀 뭐 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연말이니까 별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25년도 다음 연도 이제 인증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무국 감사 인사장 두꺼운 종이 이거와 달력 보내고 2,400개 되는 인증기관에
돈도 사실은 예산도 많이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우편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우편비만 4,500이 나와요. 네, 당연히 달력이랑 요거 인쇄비 나오면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는 중앙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증기관에 다이렉트로 소위 이제 쫙 하게 되면 한번 요거 작은 거고 이게 뭐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열심히 어쨌든 간에 노력해서 예산 범위 내에 하는데 이게 진짜 한 2천만 원 돈 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또 여담이지만 우리 혜택이 너무 없다고 하지만 사무국에서는 최대한 짜내서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우측 하단을 보시면 저희가 박람회 때나 이럴 때는 홍보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보면 빨간 파우치가 있는데 약봉지와 함께 이제 감사장에서 드린 거가 있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 연초 되고 나서도 뭐 그 매년마다 이제 기준치는 달라지고 이제 서기관님이랑 같이 협의 보고 하는데 그래도 작년에 한 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육기부 무료 운영 횟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30회 이상 했다라고 하는 기관들은 출연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의 소정의 선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드리고 있다.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시인이 지나긴 했지만 예전에 저희 세대 때 좀 유명했던 이제 웹툰 작가인데 필랭이라고 필랭이에서 인증제 이제 요 관련 이제 웹툰도 제작을 했었고 예전에 구글 웹 리타게팅 홍보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증, 교육기부 이런 거 치면 이렇게 다 따라봐서 리타게팅하는 홍보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서 이제 우리 이런 거 관심 있어 하면 이제 누르면 이제 어떻든 간에 다른 일반 학교가 됐든 뭐 체험처가 됐든 이제 알 수 있도록 사업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나름 고민해서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제 당연히 충족 못 하시겠죠. 네, 제가 이 사업 근 9년차 하고 있는데 좀 늘 그쵸, 저도 부족한 거 알지만 최대한 해드리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인증기관이 되시면 의무사항을 늘 말씀드리는데 이거 기본 의무사항을 이제 안 지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얼마 전 전수 사후 점검 통해 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노트가 들어갔을 텐데 뭐냐면 인증기관이 되시면 소위 인증기관 신청하셨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총 3단계를 봅니다. 총 꿈길에서 인증 신청하시게 되면 첫 단계가 뭐냐면 그 인증기관에 대한 기본 이력을 적게끔 되어 있어요. 우린 기관명 뭐 대상군은 몇 명이고 인력은 몇 명이 있고 장소는 이렇게 있고 뭐 기본적인 거 그리고 인증 신청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인증 신청서에 이제 한 사인해가지고 업로드하는 게 있어요. 이거 법으로도 정해져가지고 이 업로드하는 것조차도 단계도 좀 간소화시키려 했더니 여튼 이 업로드 시키는 것까지 해서 1단계. 2단계가 뭐냐? 저희가 아시다시피 인증기관 되시면 그냥 막 신청할 수는 없고 꿈길에서 하셨던, 꿈길에서 하지 않으셨던, 물론 꿈길에서 하지 않으셨다면 학교 선생님 사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교육기반 이력이 있으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지난 2년 이내, 10년 전건 안 되고 2년 이내. 너네 정말 인증기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정말 교육기부 했던 이력들이 있어? 이런 마인드가 늘 있던 기업이야? 기관이야? 라고 해서 두 번째 단계는 그것들을 이제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인증기관이 되면 어떤 교육기부,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야? 사회 이후에는 유료로 하셔도 돼요. 어저께조차도 이 전화가 두세 번씩 왔는데 인증기관이 선정되고 지금 신청 접수 기간이니까 선정되고 나면 3년 내내 무료로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막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연 4회 정도만 교육기부 무료로 운영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 연사회 3년의 인증기간 동안 총 12회. 이거인데, 이게 있는데 선정되고 나면, 그러면 또 인증기간은 연 1회 전수 사후 점검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선정된 기간은 사후 점검이 면한데, 이제 다음 연도가 넘어가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관할 지역 센터가 무조건 찾아가가지고 이제 사후 점검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고 체크하고 컨설팅 해드리는 게 있는데, 가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관할 센터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저희 사무국에 지금 인증기관이 거부를 한다, 안 한다고 한다, 왜 자꾸 괴롭히냐고 한다는데 이거는 선생님들 인증기관이시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저희가 그렇게 질관리한다고 교육부라든지 학교에도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더해서 아까 제가 서설이 좀 길었는데 인증제 사업 공고했을 때조차도 명시가 됐던 부분인 거예요. 저희가 늘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 이게 갑자기 저희가 사업하는 거 받으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사후점검 부분이 명시되는데 인증기간은 지금 위에 박스 보시면 첫 번째 박스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이거 인증기간은 저희가 나중에 선정되고 나면 보도자료와 함께 다시 알림을 해드리죠. 두 번째, 연 4회 이상 교육기부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성인 학생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 각종 학교 학생 원래는 여기 딱까지였어요.
네, 딱 그냥 저희가 사실은 꿈길에 있는 초중고 대한 작중학교 안수인데 관할센터라든가 인증기관들이 매년마다 좀 제발 좀 이게 좀 하기 힘들다, 사회하기가 힘들다 늘려달라 해서 저희가 여기에 보면 밑에 보면 기간으로 해가지고 또 늘려졌어요. 이게 매년마다 어떻게 보면 투쟁을 하셔가지고 쟁취하신 건데 학교가 있고 지역센터면 위센터 그리고 지역 아동 돌봄센터, 진로체험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학교방 지정서는 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운영한 실적들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옵션이 있는데 좀 주저리여서 제가 쓰지 않았지만 관할센터는 계속 안내를 했는데 진로체험 지원센터에서 했던 것들은 그냥 학생들 모아서 한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관할 지역에서 박람회라든가 이런 거 했던 것들만 인정해 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나중에 실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표기 방법인데 여튼 진로체험 지원센터 부분은 이제 박람회 했던 것만 인정을 해준다. 저희가 여기서 기타 등을 안 썼죠. 왜 제가 기타 등을 안 썼을까? 기타 등을 쓰는 순간 소위 이제 들어도 보지 못한 이상한 사업들 뭐들 그리고 저희가 지역을 전국을 완전 세세하게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인정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것도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것 단위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끔 물어보신 게 어저께도 맞아 이 부분 전화가 또 왔었는데 몇 명 대상으로 한 것만 인정이 되냐 몇 시간 해야 되냐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 부분도 기준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 기준을 여러 가지 연구 FG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웠는데 뭐냐면 예전에는 적어도 뭐 30명 이상 2시간 이상 1일 1학교 기준으로 한 것만 인정해 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1일 1학교 기준으로 한 거는 또 뭐냐 가끔 인증기관에서 소위 이제 실적 쪼개먹기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A 학교를 가는데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잖아요. 두 군데 따로 받아가지고 두 탕을 뛴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이제 그런 거 안 된다. 어느 인증기관은 좀 너무 더 심하게 1학년, 2학년, 3학년 또는 A반, B반, C반 하는 거로 해서 각각 받으셔가지고 막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폐해 때문에 저희가 1일 1학교 기준으로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뭐 같은 틀이든 어쨌든 1일 1학교 기준으로 좀 하고 있고 더해서 사실은 근데 인원수와 시간은 이제 폐했어요. 기준을. 왜냐? 그걸 했더니 이제 안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도해지 지역이 있는데 애들이 두세 명밖에 없는데 이거를 뭐 인정 안 해줄 거냐 해서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셔가지고 그 장학선생님이 얘기하셔서 아, 그 말씀이 맞네요 해서 기준 이제 인원수는 또 폐했습니다. 그 시간도 또 폐했어요. 왜냐면 야 진로 체험이 1시간 반일 수도 있고 2시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꼭 2시간 이상으로 하냐 해서 저희가 그 기준조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 폐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 지역인데 10분하고 2명 대상으로 또 1명 대상으로 한 거를 올리면 당연히 그거는 좀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명시를 되게 성문화 시키진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인증기관들이 실적 올리시면 센터 단위에서 또는 인증 사무국 단위에서 나중에 검수를 하게 됐을 때 논리가 이제 먹힐 만한 납득이 될 만한 정도가 돼야지만 이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여튼 이건 좀 딥한 얘기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횟수를 4회 이상 해야 된다. 더해서 옵션적으로 이거 참 인증기관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연 4회 3년의 인증기간 동안 총 12회를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 때 저희가 최소 연 1회는 해야 된다고 교육부에서 지침을 잠깐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4회인데 1회만 하면 3회는 소위 날라가고 안 해도 되는 거냐? 3년 동안 3번만 하면 되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 4회인데 지금 연 4회 기간 동안에 1회를 하셨잖아요. 그럼 3회기는 나머지 자녀 3회기는 2년차, 3년차 때 소급 적용식으로 뒤에서 하시라 이거예요. 이게 코로나 끝나고 사실은 다시 이제 원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딱 연 4일 무조건 하는 거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제 인증 취소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래도 이 기준을 좀 열어줍시다. 인증기관들이 좀 힘드신 기관도 있으니까 어떤 기관들은 사회가 힘들다 뭐하다 이렇게 많으신데 이 사회 기준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튼 힘드시다 해가지고 저희가 알겠습니다 해서 지금 기준이 잡히는 게 연 1회는 최소 하셔야 돼요. 2년차 때 또 연 1회 하셔서 최소 2회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단위로 막 좀 약간 조금 묘하긴 하지만 1년차 때 1회 하시고 2년차 때 1회 하시고 하면 지금 총 3년 동안 12회 하셔야 되는데 지금 2번밖에 안 하셨죠. 그럼 나머지 3년차 때 10회기 하셔야 돼요. 이제 20회기를 못 하시면 내년서부터는 저희 시스템 지금 개편 중에 있는데 다시 재인증기간으로 나 인증기간 들어올 거 했을 때 이전 이력 실적을 봐가지고 이제 요거 충전 못하면 이제 다시는 못 들어오게끔 지금 막아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소위 인증기간 알곡만 남겨놓고 이제 좀 인증기간 수는 줄어들더라도 좀 별거 아니지만 혜택이라도 뭐든 좀 더 드리자고 하는 게 교육부와 저희 사무국의 이제 목표이고 이게 내년도에는 이제 시스템 개발되고 나면 이제 횟수 못 채우면 다시 못 들어오는 식으로 이제 많죠. 왜냐면 인증기관 분 중에서 옛날에는 이걸 강하게 안 했더니
정말 소위 이제 먹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우스갯소리로 먹튀하시는 분들에서 한 두 번만 하고 3년차 때는 또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검수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막 두 번, 세 번만 딱 하고 끝내시고 뭐 이러셔서 또 그러고서 인증기간 신청하겠습니다. 재인증기간 또 신청하시고 나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저희가 패착이 있다 생각을 해서 작년 올해 해가지고 교육부 재가를 받았고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좀 변경될 거예요. 네, 또 성인데 다시 돌아와서 연 4회 최소 연 1회는 하셔야 된다. 그 선정기관들은 연 1회 정기 사후 점검을 필히 시행 받아야 된다. 나와 있죠. 이거 거부하시면 인증 취소예요. 네, 이거는 이제 소위 빼박이고 요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냐, 뭐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부하시면 돼요. 이제 무조건 센터 단위에서 몇 차례 노티할 거예요. 저희가 기준이 있거든요.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거 받으셔야 된다, 뭐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또 거부하시거나 문자 메일 알림돼서 또 받으셔야 되고, 연락이 안 닿으면 또 문자 메일 또 드리고 다니고, 그럼에도 안 된다면 사무국에 연락을 주시면 센터 단위에서 저희가 사무국 판단해서, 이거는 기간 폐업이나 잦은 취소로 해가지고, 사유소소, 인증 취소로 이제 올리십시오 하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가지고 인증 취소를 주고 있습니다. 요런 것도 있다. 당연히 자잘하기로 진로 체험할 때 적절성, 유의미성, 교육적 중립성 유지해야죠. 정치적 얘기, 종교적 얘기 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 안정성 유지, 특히나 이제 진로 체험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 실적 그러면 이어서 그러면 인증 기간이 되시면 실적 보고를 어떻게 하면 꿈길에 보면 마이 페이지 로그인 하시면 마이 페이지 누르시고. 인증기간은 이 인증제 란이 있어요. 일반 체험처는 이게 없는데, 이제 인증기간 선정되시고 나면 저희가 이 인증기간으로 라벨 표기를 해버리면 딱 이게 이 옵션이 붙는데, 인증제 부분에서 두 번째, 총 3개 옵션 중에 두 번째 실적보고 란이 있죠. 누르시면, 저희가 이것도 설계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3년의 인증기간과 몇 번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하면 빨간색으로 노티, 충족하면 이제 뭐 초록색이든 뭐 지금은 바뀌지 않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실적 등록 1년, 2년, 3년 이런 식이었죠. 저희가 이 와중에 지금 초록색과 노란색이 있는데 이 와중에 꿈길에서 나는 교육 기부를 했어. 무료로 해가지고 이제 운영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꿈길 실적 등록 체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떠요. 비대상은 유료로 올렸던 거나 또는 기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위에 체험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검색을 해보시면 쫙 떠요.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언제까지 했었구나 쭉 뜨면 비대상 등록 완료한 거는 밑에 보면 하다 보면 등록 이미 체크했습니다 하고 등록 완료된 것도 있어. 근데 이제 더 넣고 싶으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있는 게 있잖아요. 체크하고 클릭 누르면 하단 클릭 누르면 띠딩하고 붙어요. 끝이에요. 끝. 꿈길은 CSM이니까 이거는 뭐 명확해요. 가끔 난 분명히 무료로 한 것 같은데 여기 명단이 뜨지도 않고 뭐 한다 그러면 100% 뭐의 문제냐면 위에 보면 체험일 기준 요 설정을 제대로 안 하셨거나 또는 100% 유료로 꿈길에서 올리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무료로 생각한다, 난 무료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꿈길에서 했던 건 이렇게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소위 따닥 붙어버려요. 딱.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더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꿈길 밑에 붙죠. 두루중학교, 세종중학교에서 막 했던 것들이 붙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되는 거예요. 증빙서류 넣을 것도 없어. 왜냐면 꿈길에서 했기 때문에 다 이게 가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꿈길 외에서 꿈길 사용하지 않고 했던 것도 실적을 저희가 인정해 드려요. 그럼 꿈길 외 실적 등록을 누르시면 돼요. 이럴 경우에는 누르면 진짜로 꿈길 외니까 저희가 이제 증빙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업창이 뜨면서 이걸 입력하셔야 된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어느 뭐 학교, 체험일은 언제로 했었고, 당일 체험일이 근데 인증 기간 내가 아니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뜨는 거고 맞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체험일이 넣으시면 2년차 기간이면 2년차로 딱 붙을 거고 1년차면 1년차로 붙을 거예요. 저희가 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어요. 체험 인원, 뭐 운영 시간까지 해놨고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업로드 해야 되는데 증빙 서류를 업로드 해야 돼요. 커리큘럼과 함께 학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증빙이 돼야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 사인 또는 이제 인증기 뭐 윗센터면 윗센터 센터장 사인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사인 받은 공인 양식이 있어요. 이미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다 지금 공고란이라든가 또는 인증기간 되시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인 양식서를 붙여서 업로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증 실적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이 증빙 서류를 제가 상공회소가 이제 인증기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실적 등록하려고 막 쓰잖아요. 그러고서 증빙 서류 부분에 몇월 며칠자 선생님 이제 저는 이제 이 아주중학교 대상으로 30명 대상으로 진로 체험을 AI 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하고 밑에 선생님 사인을 받았는데 제가 상공회소 직원 제가 그냥
인증기간인데 자성자박까지 사인하신 부터 올리신 분이 있으세요? 당연히 안 되죠. 네,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학교 선생님 사인, 센터장 사인을 받으셔서 올리시면 된다. 이게 실적 보고입니다. 네. 더해서 1년에 한 번 전주 사후 점검을 저희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기한도 오래 드리고 있어요. 예전에 한 달에 무조건 2달 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는 한 달 더 드려서 지금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얼마 전에 맞췄는데 근 5개월, 장장 5개월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수 사후 점검을 이제 센터들이 이제 인증 기간에 가가지고 이제 하실 거고 의무운영 횟수라든지 왜 못했는지 됐는지 안전성 문제가 있는지 없는 것들을 질관리 강화할 거고 만약에 이제 이거 부분에서 이제 교육기부 운영 횟수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가 센터한테 알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네 이제 관할 센터 인증 기간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7군데는 충족한데 3군데가 연 횟수가 충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해당 기간 인증 기간한테 다시 한번 노티를 해서 실적 등록할 수 있게끔 해라 해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또 이렇게 주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수거해 가야 합니다. 인증 그 관할 센터가.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마음 상하지 마시고 이제 못 하시거나 어렵시다면 차라리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증 기간 이제 인증 취소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수거가 됐는지 왜냐면 이거 수거를 예전에는 또 안 했고 그냥 좀 믿고 떼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거를 좀 악용해가지고 계속 붙이고 사실 학교랑 연계해가지고 막 이게 소위 말해서 막 뜨고 해서 그런 게 국민신문고가 하도 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좀 이게 센터도 좀 번거로운 일이고 인증기관도 좀 기분 나쁘시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인증서 소위 이제 파기하고 찢고 인증 현판도 X자나 파기 부러뜨려가지고 이제 하는 거 원래는 사무국까지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니까 아마 관할 지역 센터가 이런 걸 할 겁니다. 인증기관도 또 이런 거로 반납하시고 이런 거 하셔야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증기간 되시고 나면 아까 좀 혜택, 별거 아닌 혜택들을 쭉 말씀 좀 드렸고 나름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더해서 인증기간이 하셔야 될 것들 의무 운영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혜택도 받았지만 이런 의무운영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아시는 게 오늘 사실 설명의 주 포인트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더해서 많이 물어보신 게 학교에서 인증기간이 어떻게 활용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으셔서 제가 세션으로 이제 하나 뺐어요. 이 학교는요 사실은 진로학교 선생님이 이제 진로체험 인증기간 진로체험을 이제 나가려고 한다면 되게 위에 같은 꿈길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위에 같은 방식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방법 1, 2, 3, 세 가지 유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교내 진로 체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가지고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선생님이었지만 그냥 네이버 지도 해가지고 드론 이렇게 쳐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막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드론 쳐서 나오면 여기 프로그램 괜찮네 하면 이제 블로그나 또 뭐 홈페이지 있으면 보고 괜찮다면 두 번째 처음처럼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 9월 3일 날 애들 데리고 한 20명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뭐 이런 체험 2시간치 있을까요? 뭐 보니까 1시간 정도 있을까요? 체험비는 얼마나 될까요? 좀 깎아주세요. 뭐 이렇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율 본 게 가장 많이 학교에서 사용하기도 하죠. 두 번째, 예전 또는 전임자가 발굴한 체험처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족보처럼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미 한번 갔다 온 체험처기 때문에 질담보가 된다는 거예요. 괜찮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공유가 되고 여기 괜찮더라. 여기 문제가 없다더라.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이런 리스트가 족보들이 있어서 이제 참고해서 또 이제 새롭게 맡게 된 진로 선생님들이 이제 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건 전남 지역이 많이 하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교육청이나 지원청 단위 자체 풀이 있고 우리 여기 체험처는 정말 믿을만한 데로 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보고선 이거 괜찮네요. 믿고 가서 조율 보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세 가지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근 10년째 계속 교원들한테 여전히 교원들이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꿈길 담당자분들이 17개 교육청에서 교원 연수할 때 뭐 할 때마다 맨날 설명드리고 하는데 뭐냐면 꿈길 사용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꿈길은 교육부 정부의 어떻게 보면 공인 플랫폼이거든요. 다 알고 있고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최근에도 진로체험 뉴스 기사가 좀 더 민감한 상황이 됐었죠. 아이들이 좀 사고가 있을 때 이거 누구 책임에서 학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통해서 진로체험 나가고 싶어합니다. 지금 이게 약간 더 역행돼가지고 또 안 나가네 많이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나갈 수는 없거든. 진로체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학교는 꿈길을 보고서 이제 검색을 해서 가는 거를 그나마 선호하는 거죠. 더해서 인증기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번 더 검수받고 뭐하니까 믿을 수 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더해서 더 좋은 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근교 지역까지도 이제 해가지고 수도권은 뭐 서울에 있는 데가 경기도 일산 넘어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저기 한 예로 전남 저기 공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도 그렇고 저기 해남 이런 데는 광주 인력풀을 보고 싶다면 광주 같은 데 보고서 연락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체험투도 두루두루 검색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이렇게 꿈키트를 사용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 들어보면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꿈길 홈페이지 가면 덩달아서 뭐 우리 지역에 뭐 있나 찾아보면서 옆 동네도 처음 찾아보기도 하고, 이거 저희 인터뷰했을 때 FGI 했을 때 나왔던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한 건데, 특히 교장교감 선생님들은 첫째도 안 되고 둘째도 안 되기 때문에 꿈길에서 그나마 안전검사 자주 하는 인증기관 검색한다. 꿈길 체험처를 좀 그래도 난 선호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꿈길에 여러분들 특히 인증기관들한테 이게 좀 어렵고 힘든 얘기지만 좀 계속 해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고 읍소드리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이제 써달라고 자세하게 써달라고 하고 있죠.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보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뭐뭐로 한다, 도입부분 뭐뭐로 한다, 본 내용 뭐뭐로 한다, 마무리 뭐뭐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쓰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센터도 그렇고 인증기관한테도 엄청 이제 푸시를 해가지고 쓰게끔 하거든요. 여러분이 꼭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센터한테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진로 체험 기간이라면 단순 체험과 진로 체험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 못 하시는 교원분들도 많으신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냥 뭐 비누공예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 예요. 그냥 간단히 생각나는 건데, 예전에 비누공예 진로 체험 인증 기간이면 비누공예를 한다, 비누공예를 한다, 비누공예를 한다 이런 거예요. 비누공예는 주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왔을 때 진로 체험을 했어요. 진로가 들어가야 돼요. 진로는 직업군과 여러 가지 탐색할 수 있는 큐레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커리를 이제 인증 꿈길에서는 그렇게 이미 시스템화 시켰지만, 여러분들이 진로 체험을 제공한다고 할 선생님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 뭐냐, 도입 부분에 선생님들 목표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들은 하도 이제 수업이 익숙하기 때문에 수업 목표 이런 것처럼 이거 끝나면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목표하고, 중간에 시작하기 안전교육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안전교육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얘들아 아프거나 무슨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뭐 소화기는 여기 있고 좀 비상구 저기 있다. 요거 30초도 안 되는 요 한마디야 어차피 안내예요. 이게 꼭 커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본 내용에는 그럼 시작하게 되면 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자 비누공예 하자가 아니에요. 시작하자마자 비누공예 하는 건 단순 체험이에요. 선생님은 이게 들어가, 진로에 대한 게 들어가, 큐레이션이 들어가거든요. 선생님은 비누공예사고 뭐 국가자격증 이런 게 있고, 선생님은 뭐 민간 자격증 이런 걸 따로 하기도 하고, 뭐 대학을 나와야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뭐 전공을 이런 걸 하고 안 하고 이런 일 했을 때 이런 게 즐거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직업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면, 그리고 지령대 받으시면 아이들이 직구 돼가지고 선생님 그거 하면 돈 많이 벌어요. 뭐 하면 뭐 전국 많이 돌아다녀요. 이러면 재밌겠네요. 뭐 전 손재주가 있는데 이런 거면 잘 맞을까요? 이런 거를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이게 한 30분, 30분? 물론 뭐 커리의 시간 따라 다르겠지만 간단하게도 5분, 10분이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 여러분 이제 다 들으셨죠? 이제 그러면 비누공예 한번 해보면서 이게 자신한테 맞는지 뭐 즐겁게 한번 해봅시다 해서 비누공예 하고 선생님도 알려주고, 그리고 마무리. 이게 진로 체험이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계속 매년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쵸? 진로센터한테는 강요해서 관할 지역인 특히 인증기관은 더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고, 일반 체험처도 꿈기들 뭐 인증기관, 특히 인증기관은 무조건 하라고 제가 강조와 강요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이걸 아셔야 돼요. 인증기관 되셨는데 이걸 모르고 자꾸 진로체험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밀가루 제빵제가 만들고선 빵 만들었습니다는 단순 체험이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군, 안전교육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게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고충 및 제한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빨리 좀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제가 이제 Q&A 7가지 정리했는데, 인증기관 되었는데 학교가 신청을 안 합니다. 알죠. 저도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큰 규모의 포럼을 했어요. 진로센터 교육청 단위가 주관해서, 교육청이 주관해서 큰 단위 포럼을 열었는데, 센터도 오고 체험처도 오고 학부모도 오고 교사도 오고 엄청 크게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얘기도 나왔고, 뭐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고 고교학점제 질의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뭐 그 부분도 답을 같이 드리긴 할 텐데, 일단 돌아와서 인증해야 되는 학교가 신청한다. 이게 좀 아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 인증기간, 첫 번째 인증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꿈길에서 인증받았다 해가지고 막 학교가 제발 저희 쪽에 체험을 해주십시오 이러진 않아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데서 저희가 좀 더 혜택을 많이 드리고 안내를 더 많이 해드리고 이런 거지, 인증기간도 소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증기간 되는데 막 입 벌리고 왜 학교가 안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학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청하실 경우 펜시하게 짜셔야 돼요. 컬이든 뭐든. 근데 이 부분에서도 좀 옵션적으로 드릴 말씀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이들이 약간 아시다시피 막 코딩 좋아하고 막 요즘 애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컴퓨터 쪽 좋아하고 막 베이커리 같은 거 바리스타 엄청 좋아해요. 막 진로 체험하고 밀가루 쫄물났다고 했다가 나중에 오븐기에 구우면 쿠키 먹고 이런 거 너무 좋죠. 가져가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 저는 진로 체험이라면 두루두루 여러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싫어하든 좀 뭐든 뭐 여러 같은 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진로 사업은 콩나물 시루 같은 사업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진로센터 선생님들한테. 이게 중학교 때 요즘 뭐 가위바위보로 억지로 가기 싫으면 막 가야 되니까 가위바위보로 억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아이들이 갔다가 갑자기 막 미나 그리는데 갔는데 뭐 할아버지처럼 미나를 그려 뭐 하고 근데 미나를 그렸는데 너무 재밌어. 매력이 있어. 진짜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소위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포텐이. 그러다가 이 좋았던 기억을 남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조차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 남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갈 때 관할 전공을 잘 선택하면 땡큐고, 하다못해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직업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는 도대체 뭘 좋아하고 잘하지? 라고 했을 때 그때 참 중학교 때 미나 그렸을 때 즐거웠는데 라고 하면 이게 직업으로 선정될 수 있고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센터들한테도 얘기하고 있고 가끔 제가 교원연수 때도 얘기하고 있고 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와서 필드에서는 학교나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는 학교는 억지로 이제 이런 걸 이해하셔서 잘 여러 두루두루 진로체험 해주시는 도 좋긴 한데 특히 편향되게 많이 가는 데들이 많아요. 특히 그 인기 있는 체험처가 그런 데란 거죠. 애들 뭐라도 하나 쥐어주고 뭐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담으로 또 플러스 옵션으로 뭐냐면 아이들을 막 이상한 데가 아니라 좀 아이들이 가고 싶은데 억지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좀 싫은 데 가다면 이 인증기관 선생님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또 학부모들이 전화 오는 경우가 있대요. 우리 애들은 왜 옆에 바는 무슨 코딩 교육과정 갔다고 하는데 왜 우리 애들은 뭐 민요 부르는 데 갔냐 막 이래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 학교 선생님도 힘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해관계자가 많이 섞여 있어요. 선생님도 이제 처음 들으셨죠 오늘?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이런 유튜브로 설명의 자리를 만들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이해 고충의 단계가 많다. 그 선생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아이들이 원하는 데를 자꾸 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기관 중에서 저한테 진짜 막걸리 드시고 전화하시는 인증기관 분도 계셨어요. 저기 예전에 진도에 민요 무슨 할아버지인데 막 나는 정말 열의가 있고 난 장인인데 애들이 신청 안 한다. 애들이 이제 민요를 따라 부르는 게 힘든 거죠. 이게 국악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하여튼 희한테가 있다 해서 인증기관 다시 돌아서 Q1 너무 길었는데 인증기관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학교도 해야 된다. 저희 사무국도 아까 말한 것처럼 놀고 있지 않아요. 이제 학교에서 이런 진로 체면 그런 겁니다.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수준별 프로그램은 커리큘럼 탑재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거 부분도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거를 패했더니 컨트롤 C를 너무 하세요. 진로 체험을 한다. 비누공예 진로 체험한다. 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로 체험 공개를 한다. 마무리 내용은 뭡니까? 진로 체험 비누공예 진로 체험한다. 그래서 저희가 수준별 프로그램을 교육부랑 한국진흥연구원이랑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탑재되어 있고 지금 벌써 정착이 된 지 4, 5년 넘었어요. 시스템에서 위자대 형태로 만들어놨고 예시 부분도 만들어놨어요. 목표를 쓰십시오. 목표란 뭐뭐라면 뭐뭐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예시 뭐 대통령 기록실에서 뭐 진로 체험을 통해서 기록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업무 진로 체험을 뭐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고 소위 주어 동사를 바꾸신다 하더라도 인증기관도 또 그걸 보시면서 일반 체험도 그걸 보시면서 진로 체험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인지하시고 그렇게 되길 바라셔서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시스템을. 그래서 수준별 프로그램 그래도 최대한 좀 쉽게끔 만들어놨으니까 보시고 짜시면 돼요. 근데 특히나 들어갈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앞전에 서설이 길었는데 목표 부분에서 목표 쓰고 안전교육 잠깐 그리고 그 직업군에 대한 내용 본 내용에 대한 직업군에 대한 내용 질의응답 그리고선 그에 따른 진로체험 마무리 이게 기본 핵심이에요. 솔직히 국가에서 정한 기준은 더 힘들어요.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게 되면 법적 제한 내용도 아이들한테 안 내주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이 핵심 내용은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꿈길을 통해서만 진로체험 운영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꿈길 통하지 않아야 돼요. 저희는 꿈길이 플랫폼이고 하나의 방편을 생각을 해요. 근데 꿈길에도 언제만든지 저희 최종골은 아이들의 진로 체험 활성화예요. 아이들 꿈과 어떻게 보면 진학과 어떻게 보면 평생에 큐레이션 해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꿈길을 사용하게 권면드리고 있지만 꿈길 외도 된다.
하지만 꿈길 사무실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인증서 현판 외에 체험비에 금전적 지원은 안 되네요.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죠. 저희가 매년 받으면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쵸? 이게 단순하게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이번 정권에서도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도 얼마 많이 주고 싶겠어요. 하지만 인당 15만 원, 뭐 16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비슷해요. 이게 진짜 아까 말씀드렸죠? 30명 기준 다 학기비당은 2번, 그러니까 총 4액이죠. 최소 10,000원씩 준다면 국민한테 주는 돈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서 현판 다른 부분에서 많이 지원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연 4회 3년 인증 10회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또 이것도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연 1회 나머지 부분 소급 적용해서 뒷부분 해서 되는데,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요. 그 사회 부분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사유를 저희가 이 사회기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제가 10년 했으니까 교육반 협의도 많이 보고 현장 얘기도 들어보고 지역별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센터 얘기도 봐야 되는데 사회가 제일 적당하다가 나온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체험하면 이걸 2회기로 한번 해서 그러니까 한 번 했지만 2회기로 쳐줄까요 말까 이것도 고민도 많은데 이게 좀 그 관할 하여튼 그 과랑도 협의도 봐야 되고 복잡해서 어쨌든 연사회 기준을 지금 잡고 있는데 연사회면 적어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증기간을 신청하신다면 이 사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못 하실 것 같으면 잘 들어오시지 않는 게 좋다. 네, 저희는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준은 계속 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꿈길 및 진로체험 관련 문의는 어디서 하냐? 저희는 이제 진로체험하면 꿈길 홈페이지 진로체험에서 진로체험 지원 센터 가면 아까 동사무소 수만큼 있다고 했죠. 이게 소위 이제 직영으로 교육지원청 장학사님이 직접 전무관님이 직접 하신 데도 있고 국가 위탁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 기관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하신 데가 있어요. 동사무소 수만큼 해가지고 전국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관할센터한테 문의하신 게 맞아요. 그러다가 정 민감한 사항이나 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센터가 저희한테 사무국에 물어보거나 또는 이제 가끔씩 다이렉트로 저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관할센터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할센터한테 물어보시는 게 1차적으로 순위다. 네, 이걸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뒤에 앞에 부분 좀 써야 되는데 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뒤에 뺐는데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수기공모전 이제 개최를 해요. 그래서 11월달, 12월달 해가지고 또 뭘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했더니 이제 수기공모전을 해가지고 대상 기간은 23년 1차부터 25년 상반기 기간 교육기부 8회 이상 한 기간을 대상으로만 해가지고 인증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한 달 동안 이제 수기공모전 해가지고 봤는데 이것도 벌써 3년차 되고 있죠. 그래서 인증기관이 신청하는 건데 학교 추천서와 관할센터 추천서가 돼가지고 이게 뭐 관할센터별로 해가지고 10개 뭐 20개 다 인증기관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아니에요. 포션이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은 하나 또는 뭐 3개밖에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제한을 해놨는데 여튼 신청서와 추천서를 받으시고 의무운영 횟수가 8회 이상 되면 나중에 이거를 이메일로 저희 KCCI 이메일 해가지고 이제 수기공모전 양식이 있는데 이거를 보내면 저희가 아마 이쯤에 인증기관 전체 대상으로 문자 메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이렉트 드릴 텐데 되면 나중에 교육부 장관상이랑 상공회사 회장님상 등 해가지고 상금과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에서 박람회 했을 때 크게 해가지고 그때 교육부 국장님이셨나 서기관님이 주시고 하셨죠. 그러니까 유관기관들 표창할 때 다 같이 해서 줬었어요. 그래서 줬었고 이건 한 예시예요.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예시인데 이게 아까 만들었지 그냥 어디는 꿈길의 내용을 컨트롤 C9에 붙여서 그냥 신청하신대. 당연히 그런데 안 되죠.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왜 제가 근데 이렇게 하고선 이거를 참고만 하시지 너무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하니까 다 이렇게 써. 작년에 상 받은 수기공모전 대상 받은 기관들 장관상 받은 기관들 걸 공유해 주셨는데 제가 일부러 안 해드렸어요. 예전에 공유했더니 똑같이 했어. 그래서 저희가 안 하고 있어요. 더해서 학생 만족도 이런 것도 이제 증빙으로 좀 캡처해서 이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장관상 2편 상금 50만 원 크리스탈패, 상공회사 저희 회장님상 4편 사시는데 아마 25년도는 이 상편이 장관상 2편은 확보가 됐을 텐데 상공회에서는 좀 편수가 줄어들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31분한테 혜택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이 소위 드리는 게 좀 위에서 좀 약간 좀 격에 맞춰서 낮춰야 된다 해서 저희가 아마 30개 안팎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김영상 도서관, 경남 환경교육문화센터 오늘 아까 들어오셨죠? 어쨌든 간에 장관상 받으셨어요. 기억나시죠? 킨텍스에서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회장님상 받고 쭈쭈쭈쭈 해서
했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그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가 수여식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이라 다시 한번 알림 드리는 겁니다. 겸사해서 11월 달에 이제 11월 1일서부터 무조건 딱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있다. 이거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상작도 샘플이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소상공모전이 아마 올해까지 될 것 같아요. 여담인데 그냥 무슨 말이냐면 그 또 뭐 인증기간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거 나중에 걸러낼 수 있어서 걸러낼 텐데 수기 공모전 했더니 GPT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카피해가지고 쓰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가 아마 다른 거로 이제 할 인이 높다. 뭐 이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수익이 되게 좋아요. 진짜 해서 사서가 됐는데 뭐 수거 됐는데 그 아이가 다시 선생님으로 돌아왔던 내용들 뭐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감동적이잖아요. 뭔가 이게 막 심사위원들이 하셨을 때 좋았던 거예요. 좋다. 그래서 네. 자, 요청 및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요청 및 질의응답 시간인데 요청 및 질의응답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들으시면서 채팅을 쓰신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 연구원님들이 겹친 내용도 있으니까 쭉 정리해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아마 제가 이렇게 응답을 드릴 텐데 아마 정리하는 시간도 있고 모두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치시는 동안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 동안 제가 그 네이버 통해 가지고 받았던 내용들이 있어요. 사전 질의응답 정리했던 내용들인데 그거 먼저 조금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설명은 다 끝났고 질의응답 시간인데 거의 1시간 했네요. 그것도. 잠시만요. 최근 버전을 이게 자, 네. 제가 요거부터 말씀드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홍보 참여, 프로그램 홍보는 어떤 방식이 하면 효과적일까요? 학교 연계, 지자체와 온라인 플랫폼 활용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홍보 참여 부분도 어쨌든 간에 좀 인증기관 선생님들이 오셨으니까 제일 궁금하시니까 물어볼게요. 소위 알았어, 뭐 나도 열심히 하고 할 텐데 어떻든 간에 아이들한테 이 홍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소위 이거는 이제 학교에 소위 직접적으로 이제 뚫으신 분도 계시대요. 그러니까 간단 표현이 좀 약간 싼 편인데 그냥 계속 연락하고 연계하고 막 리플렛 보내주고 하신 분도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늘 말하는 게 관할 지역 센터랑 연계를 잘 지으시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관할 지역 센터는 학교 선생님들과 협의체 운영도 하고 있고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어요. 다. 그걸 저희가 중강제적으로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관할 지역 내 초, 중, 고등학교까지 힘들더라도 중학교는 필수, 초등학교도 요즘에 진로체험 활성화 시키라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되도록 불러라는데 그러면 그런 자리에 진로센터 여러 가지 것도 협의해 보면서 우리 관할 지역 내 이런 센터들, 이런 체험처가 있습니다 하고 인증기관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할 진로센터랑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뭐 말씀도 드리고 모두 하면 어쨌든 간에 학교에 이제 알림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소위 이제 신청할 수 있게끔 소위 프로그램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 같이 무슨 공연한다 이게 세 줄 적어놓으면 누가 선생님이 보아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관이고 이런 쿼리를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이런 쿼리, 중학교는 이런 쿼리를 운영하고 있고 이미 갔다 오신 선생님들, 어느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했고 체험적 사진이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소위 메일을 뿌리든 학교에 뭐 보내든 이걸 계속 갖고 있다가 뭐 홍보를 하든 하셔야지 잘 되는 거예요. 지자체와 협업 온라인 플랫폼 활용. 온라인 플랫폼은 저희 쪽에 잘 올리시면 학교가 검색을 하실 거고 저희는 계속 센터랑 학교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실 거고 학교 연계를 다이렉트 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더해서 관할 지역 센터랑 연계를 잘 맺으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해서 꿈길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활성화에서 어떤 지원이 있나요? 꿈길 홈페이지를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원이든 뭐든 계속 하고 있는데 선택의 목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까 같지만 이게 참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잘 짜셔야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라는 거는 인증기관 담당자시죠. 인증기관에서 잘 짜시고 예쁘고 하셔야지만 소위 말해서 학교 선생님들도 잘 신청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나라한 표현으로는 학교한테도 가서 이제 가끔씩 교육청단이 뭐 학교단이 물어보잖아요. 왜 꿈길 신청 잘 안 하세요? 뭐 안 하세요? 하면 뭐 좀 쓰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뭐 어려운 부분도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체험 내용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하고 자세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저희가 막 학교라든 어디든 막 공문 뿌리고 소위 막 푸시하는데 막상 들어왔더니 소문난 잔치인데 먹을 게 쑥떡밖에 없다. 이제 이러면 사실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인증받은 기관이니까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해주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인증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그거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중복일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잘 하셔야 된다. 또 질문하셨더니 기존 진로 체험 등록, 그러니까 꿈길 체험처와 인증제 차이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꿈길 체험은 일반 체험처고 뭐 전수 사후 점검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인증서 현판 이런 것도 당연히 없고 로고도 안 붙고. 인증제는 아까 그런 차이가 있죠. 제가 앞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그 부분은 이제 가름되셨을 거 생각하고. 인증기관으로서 앞으로 요구되는 주요 의무사항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사항은 저희가 많이 바라진 않아요. 진짜 저희 단순해요. 연 4회 교육기부 하셔서 3년 동안 10회 하셔라. 그 실적 등록하셔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무리 아마 안 익히신다면 취소되지 않고 계속 가실 수가 있다. 요거고 앞으로 요구되는 거는 이제 요 의무용 엑셀 못 하시면 신청 들어오는 거 단위를 이제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인증제가 많이 하신 데는 벌써 3회기, 그러니까 3번 인증받아서 이번에 4번째 연속으로 받으시는 기간도 생겨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거 다 해보죠. 사무국에서 별거 안 할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모니터링 하는데 3회기 차 되는 소위 진성 인증기관인데 인증 무료 운영 횟수 몇 번씩 했지 보면 이제 퀘스천하는 데가 있는 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들어오는 것조차도 막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구되는 횟수는 이제 하셔라. 이제 운영 횟수로 하셔라. 매년 4회 이상 실적 기준 충족하지 못했을 때 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내가 말씀드렸죠. 소급 적용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옵션이 있어요. 1년차 때 1회기를 했어. 1년차 때 뭐 1회기를 했어. 또는 1년차 때 10회기를 했어. 근데 2년차 때 사정이 있어서 0회기 하신 분이 있어요. 가끔씩 그 센터에서 물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해야 되나요? 그러면 1회 하시는 게 맞아요. 원칙적 조건으로는. 근데 저희가 약간 이거는 공식적인 오피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차 때 소위 10회기를 하셨으니까 어떤 기간은 3년 동안 12회 되는데 1년차 때 20회를 하신 데가 있어요. 근데 2년차 때 사정이 있어서 0회인 데가 있어. 그러면 사실은 3년치를 충족을 하신 거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데는 교육부 서기관 사무관한테 말씀드려서 인정을 2년차 거는 인정할 수 있도록 할까 하는데 이거는 기준이 좀 그때가 달라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도 제가 오피셜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저희가 늘 저희 스탠스는 이거거든요. 저희는 이게 수능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원해주고 부모 진로 체험을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하면 될 수도 있다. 요번에 그렇게 해서 된 부분도 있어요. 관할센터 전화해서 1년차 때 몇 회기를 했는데 2년차 때 내부 뭐 수리랑 뭐 사정이 있어서 했었다 그래? 그러면 그거는 여쭤보겠다는데 오케이 이제 해가지고 2년차 때 0회기로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 같은 것도 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적 등록 방법이나 매뉴얼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인증기간 되시면 자료실 가보시잖아요. 다 있어. 다 있고 지금 하다못해 오늘 이거 어떻게 실적 등록하는지 영상이랑 이 PT 나중에 공유하거든요. 이거 다 올라가 있어요. 저희가 이걸 다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고 하시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 오늘 25년도 인증기간 대상 설명에 다 올라갈 거니까 이 360을 언제든지 보시라고 하고 인증 신청한 기간도 이거 보라고 저희가 링크도 달아놔요. 이미 지금 공고 띄어서 24년도 거 달았는데 25년도 거로 바꿔놔야지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근데 여튼 늘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등록하는지 모르겠다, 들은 바가 없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질문하신 것 중에 또 뭐냐면 주말에 기부 수업 수요는 많다. 근데 제공하기 어려울 때 대처할 방법이 있냐. 이거는 좀 질의가 제가 듣고 나서 사전 질의를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대요. 주말에 수요가 많은데 제공하기 어려울 때, 그러니까 본인이 인증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우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학교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게 학교 기준에 부합한지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질의가 약간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의는 제가 답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주말에 하셔서 학교 단위로 하셔도 된다면 교육기부 실적을 인정해 주니까 그거는 돼요. 충분히 돼요. 네, 저희는 막아놓지 않습니다. 주말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질문. 신규 등록 프로그램을 현장 여건에 맞게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고 꿈길에 등록하게 되면 이제 수정하시면 되시고, 네, 뭐 기존에 있던 거 수정해서 보완해서 올리시고 하면 다 됩니다. 네, 이건 문제되지 않고요.
수업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때 기관청에서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계속 나 인증기관이야 해서 막 학교가 너도 나도 인증기관님 제발 저희 쪽 진로 체험 해주십시오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잘 짜시고 준비를 하시고 뭐 네이버 같은 데도 잘 올리시고 이러셔야 돼요. 사실은 꿈깨도 잘 올리시고 그래야지만 제 생각으로는 학교가 좀 신청했을 때 좀 보고선 신청할 확률이 높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관할 지역 센터랑 관계를 잘 맺어라. 그 지역의 키예요, 키. 제가 관할 센터 선생님들도 늘 말씀드리고 선생님들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할 지역 센터한테 더 엄격하게 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인증기관에서도 이 학교랑 연계든 뭐든 할 때 이 관할 지역 센터 선생님들과 관계를 잘 맺으세요. 요청하고 요구하는 사항도 잘 하시고 네. 하시면 좋다. 자, 7위 고교학점제 연계해서 진로체험 기관이 준비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신 분인데 저 이거 질문하신 분이 어디신지 좀 궁금하시더라고요. 일단 여러분 고교학점제 이게 서울 얼마 전에 했던 그 용산 숙대에서 했었던 숙명여대에서 했던 설명회 때도 포럼 때 나왔는데 같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게 생기부랑 연동을 해야 된다. 고교학점제 연동을 얘기하는데 이건 제 오피셜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에요. 이거를 저희는 좀 약간 지향하고 있죠.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생기부나 고교학점제로 연동되면서 고교학점제로 연동되기도 힘들 거예요. 이 진로체험한 거를 학점으로 인정해달라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건데 이거 질문도 좀 약간 혼재되어 있긴 한데 이게 생기부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요. 활성화는 엄청 될 거예요. 학교에서 단위에서 진로체험을 무조건 이제 모여서 써야 돼. 근데 하니까 진로체험 활성화는 엄청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뭔지는 아시죠? 아이들이 이게 대학 입시랑만 요구되면 저희는 입시를 지향하진 않아요. 저희는 진로를 지향해요. 가끔 지역센터에서도 진학을 자꾸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진학 얘기는 조금 저희랑 맥은 같지 않다고. 저희는 진학은 한 여러 꼭지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직업 살아가는 데서 평생에 무언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진학, 대학을 갈 수도 있고요. 안 갈 수도 있어요. 중요치 않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건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로는 대학 갈 수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의무 운영 교육을 끝나고 나서 뭐 이게 진로 뭐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여러 당연한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학을 하죠. 근데 고교학점제는 학점과 대학과 여러 가지 것도 연계되어 있고 생기부조차도 그런 부분이 민감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들어오는 순간 센터들도 더 좋지 않아요. 제가 돌려본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이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과 또는 뭐 정말 괜찮고 좋은 있어 보이는 진로 처음에만 더더욱이나 몰릴 거예요. 저는 이런 진로 생태계가 이게 구축이 안 되고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몇몇의 연구 박사님들 저도 뭐 약간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올 때 이런 맥락에서는 다 같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학점제와 연계 부분은 당연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진로 체험하는 이 통해서 이걸 한다. 이게 생계부랑 여러 가지 이제 기재를 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좀 네. 그래서 아마 이건 정책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니까 이건 좀 별다른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응답은 제가 사담으로 했던 거고. 그리고 사전질의 마지막 질문은 뭐였냐면 인증기관 활동 영역은 앞으로 어떻게 확대 변화될까요? 제가 이 부분도 관할 지역센터한테 굉장히 연초 때 상반기 설명회 때도 상반기 되면 저희가 전체 센터 대상으로 권역별로 설명회도 하고 요번에 하반기 연수 때도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기획은 했지만 아마 제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그때 참여는 못했지만 뭐냐면 그리고 이거는 교육부 과장님 서기관님도 오케이 했던 사항이에요. 이거는 감히 말씀드린 건데 무슨 말이냐면 진로 체험이 관할 지역 센터가 이제 나갈 방향이고 그게 곧 진로 체험처랑도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단순한 진로 체험 뭐 이렇게 참쳐 발굴하고 하는 거는 이미 지금 진로 생태계가 구축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거는 안 해요. 이건 당연한 기본 사항이에요. 저희가 지금 바라고 교육 과정과 지금 교육 방향 기조를 본다면 어떤 거가 맞냐면 이제 진로 체험 그러니까 관할 지역 센터가 학교랑 잘 연계를 해서 그 진로 교육 과정 연계가 부분이 있어요. 진로 교육 교과가 있는데 그 과정 부분에 있어서 관할 지역에 있는 체험처와 그 인증기관 다 포함한 체험처죠. 그냥 체험처와 함께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진로 체험이 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시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여서 사실은 저희도 지금 시범적으로 돌리고 있고 고민한 건데 학교에서 수학 배우고 진로 체험 이게 그리고 진로 교과가 돼서 진로 교과를 그냥 텍스트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저희가 바라는 이상적인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중학교 다니는데 피보나치 수열을 배웠어요. 이게 배수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복리처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진로체험이랑 같이 엮고 싶어. 그럼 진로교과랑 엮어서 어떻게 하냐면 진로체험 학교 선생님이 진로체험 선생님이랑 협의를 봐서 선생님 이번 저희가 지난주에 수학에서 복리를 배웠는데 진로체험 교과랑 연계해서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했더니 진로체험 관할센터님이 선생님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저희 인증기관 중에 토끼 농장이 있는데 토끼가 새끼를 배로 낳잖아요. 이게 복리랑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끼 농장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협의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진로센터 이런 협의 봐가지고 이제 커리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3차시가 될 수도 있고 뭐 16차시 뭐 말도 안 되지만 10차시로 짤 수도 있고 하루 차시가 단타시로 짤 수도 있는 건데 뭐 예를 단타시로 같은 경우는 오전에 그 수학 배웠던 거 다시 리마인드 해. 오후에는 진로 체험을 목목해서 아이들이 토끼 농장을 가. 토끼 농장 갔더니 토끼 농장 선생님이 인증기관 선생님이 농장주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 이제 진로 체험을 할 텐데 여러분 안전조치하시고 오늘은 토끼 농장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볼 거고 여러분들 농장에 되면 전 농부인데 농부로서 어떤 게 있는 거고 특히 토끼 농장은 이런 특색이 있고 토끼 고기가 맛있고 막 얘기하시겠죠. 질의응답 받고 하고 자 여러분들 토끼한테 먹이 줘보시고 한번 똥도 치워봅시다. 이런 것들이 하우치도 채보는 거. 그러면 새끼 보면서 여러분들 보시죠. 저 새끼 보이시죠? 새끼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아파트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라죠? 우리를 져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낳게끔 만들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진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로 학교 돌아와서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오늘 치킨 잘 갔다 왔죠? 뭐 오전에 배웠던 그거랑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토끼 농장주가 되고 싶은지 어떤지 얘기해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진로교과 교육자 과정과 연계예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바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어렵죠. 왜냐면 이렇게 되려면 진로센터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교육과 연계에도 깊숙이 관여해야 되고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체험처가 적합한지도 봐야 되고 당연히 토끼 농장 선생님은 이런 거 잘 못 짜잖아요. 토끼 농장이가 내용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좀 도와주는데 진로센터가 그걸 해줘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 입맛에도 또 이제 좀 원하는 걸 맞아야 되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걸 지향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걸 원하고 있고 서기관님 교육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맞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이게 다 모든 체험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좀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작년부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벌써 이미 시범으로 많이 돌렸대요. 세종도 몇 번 돌렸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올해도 연수를 했어요. 전체 센터 연수했을 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전 질의 부분은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고 지금 이걸 하면서 저 연구원들이 정리한 질의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제 12시 지금 42분이니까 12시 전에 끝낼 텐데 질문 중에 가장 또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 유료와 무료의 기준도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기부 선생님 이 사업명이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간 인증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기부를 인증기간 대신 사회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이제 운영했을 때 그 교육기부 순수 이제 해당 체험처가 정말로 아이들한테 연 4회니까 4회 정도는 무료로 한다라는 게 이제 취지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예산든 제로비든 뭐든 다 해당 인증기간에서 했었었죠. 근데 저희가 이거 붐업과 함께 인증기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라도 혜택을 좀 드릴 수 없을까 해서 이 기준 범주를 어디까지 늘렸냐면 이 무료에 대한 기준을 학교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도 무료라고 본다라고 저희가 지금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아요,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인정할 수 없다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어쨌든 입장 표명할 수 있으니까 저도 좀 약간 퀘스천 부분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열어두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저희는 아이들 주머니에서 돈이 체험비가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체험처는 치팅 체험하는 데는 이제 인증 취소되고 안 되는데 실제로 예를 드론인데 체험비가 4만 원이야. 근데 학교에서 2만 원 지원해줘. 나머지 2만 원은 아이들한테 17반으로 2만 원만 내면 돼. 이런 거는 안 돼요. 어떻게 저희 기승전 아이들한테 돈이만 안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체험비를 내면 안 돼요. 그걸 교육기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예산으로 좀 지자체 예산으로 따와서 만약에 내가 상공에서인데 드론 교육 과정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따와서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그거 받아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도 무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돈이 안 나갔으니까. 또는 어느 아주중학교 대상으로 이제 하려고 제가 상공에서 드론 교육 과정 담당자인데 학교 예산으로 해서 좀 10,000원 선 내거든요. 되게 10,000원 이렇게 해서 한 것도 하고 있어요. 무료로
보고 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이렇게 만약 하게 되면 꿈길에서 그러면 유료로 올렸던 것도 학교 예산으로 받았으니까 나 이거 무료로 인정했는데 그건 시스템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건 미리 말씀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무료의 기준을 그렇게 열어놓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논란이에요. 교육부에서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채팅으로 물어보셨던 것도 답 드릴게요. 플랫폼을 연계하는 업체인데 우수 인증 기간까지 받은 업체래요. 그래서 학교 체험 수업 매칭이 아예 일어나고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그러니까 학교도 선생님 그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매력적이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은 것도 있고 담당자가 잘 관계 맺었다가 이제 가잖아요. 다른 데로 전배 간단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들도 1년에 한 번씩이든 어디든.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이 진로체험 맡으신 선생님들이 진로체험 학교 선생님들 다 잘 알지가 않아요. 꿈길 모르는 선생님이 태반이야. 저도 알아요.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교과과정, 그러니까 티칭만 하시는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어느 날 올해는 진로교과과정 담당으로 맡으셨으려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꿈길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들도 이제 이때서부터 차근차근 배워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연락도 많이 오고 있는데 올해 바뀌었지? 이제 연락 안 오지? 그러면 선생님이 바뀌어서도 그런 것도 있고 저 모르시니까 계속적으로 계속 연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끈이 결국엔 계속 이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할 지역센터는 1년에 한두 번씩 무조건 지역 내 선생님들과 협의체 운영을 하라고 저희가 푸시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하다못해 예산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센터는 학교랑 연계를 어차피 학교 체험처 승인도 모든 있으니까 이제 다 관계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증기관이 학교랑 연계 맺고 싶으면 관할 지역 선생님이랑 관계를 잘 맺으세요. 그게 제가 제일 빠른 선이고 좀 이렇게 좀 연계 좀 해주시려고 얘기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진로센터가 무조건 다 연결해 주는 건 또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다 사정이 있으니까 최대한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 질문. 채팅으로 온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한 개 학교에서 2일, 3일 겹쳐서 진행할 경우 실적으로 각각 잡히는 네 이거는 각각 잡혀요.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약간 이게 아까 1일 1학교 기준도 제가 세팅하면서도 참 고민이 많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것도 이해되는데 어쨌든 간에 다 충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게 가장 막을 수 있는 게 1일 1학교였어요. 근데 캠프식으로 동일한 내용인데 1일, 2일, 3일, 4번 나한대 또는 1일차 프로그램도 다르고 2일차 프로그램도 다르고 3일차 프로그램도 다른 프로그램 한대 동일 프로그램이 됐든 다른 프로그램이 됐든 하여튼 3일 동안 같은 학교라도 일자별로 해가지고 같은 학교로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각각 받으시면 3회기로 인정이 돼요. 이해되셨죠? 좋은 질문이시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네. 펭귄 선생님 물어보신 질의 말씀드릴게요. 꿈길회 실적 등록 시 증빙서류에 반드시 주어진 양식, 네, 주어진 양식으로만 해줘야 돼요. 교사 사인이 들어간 다른 증빙서도 괜찮나요? 이것도 질의 많이 하시죠? 요것도 제가 관할 지역 센터한테도 교육시키는데 이것도 좀 펭귄 선생님 좋은 질의 해줬는데 이게 뭐냐면 선생님 저희도 어떻든 간에 예전에 한번 막 양식 다운받아서 공인 양식들 올렸는데 이상한 거 막 올리신 분도 많아요. 우스갯소리로 개사진, 강아지 사진 올리신 분도 있어요. 놓치셨겠지. 헛갈려가지고 달라지 올리신 거 같은데 자 정리해 드릴게요. 공인 양식서 저희가 올렸던 공인 양식서에 학교 선임 사인 받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1순위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죠. 두 번째 유형 저희가 올린 공인 양식서에 갑지 부분은 다 쓰세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상공에서 드론 교육과정 아주중학교 대상 30명 했다. 밑에 선생님 사인은 이제 못 받지만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학교랑 그 주고받았던 공문 있죠. 아주중학교랑 주고받았던 공문 또는 교육청에서 뭐 했던 공문 언제 그 공문 내용에는 대한상공에서와 어디 학교가 뭐 며칠자에 한다. 하다못해 저는 어디까지 봐드리고 있냐면 학교 선생님이랑 매일 주고받은 캡처 내용, 문자 내용까지도 그 다음 페이지에 입력하시면, 그러니까 캡처 내용을 이렇게 붙이세요. 그림 붙이기로 붙이시면 저희가 그것까지도 인증을 해드리고 있어요. 정말 이건 저희가 이런 표현을 좀 호혜를 많이 받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좀 이상한 것들은 연락을 한번 하긴 하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한번 좀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되도록이면 어쨌든 간에 갑지 부분은 양식 그대로 쓰시고 학교 선임 사인은 못 받았으니까 냅둔 상태지만 어쨌든 간에 뒤에 공문이든 뭐든 주고받았던 것들 거기다가 붙임하시면 저희가 그것까지도 인정을 해드려요. 다만
이렇게 된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수를 통해서 인정을 한다 못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죠?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지역은 지방인데 시내에서도 차로 30분, 그러니까 좀 약간 도외지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도외지 지역 방문이 어려운데 키트라든지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이것도 교육기부 적용 가능하냐? 이 질의도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키트 배송 온라인 자체가 원래 진로체험 인증 이거를 다 안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언제 풀렸냐면 코로나 때 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때 풀렸고 교육부에서도 이거를 건면했어요. 어쨌든 간에 진로체험이 활성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소위 밀키트처럼 키트를 막 배송해서, 근데 잘하신 데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학교 단위로 해가지고 애들이 모여서 학교 단위 선생님이 받으시면 애들 보고서 그 대형 스크린 TV로 해가지고 보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집으로 각각 키트를 보내서 애들이 유튜브나 줌으로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단순한 게 유튜브 있으니까 이제 너네가 알아서 보고 해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되도록이면 지양하죠. 저희가 인정 안 해주려고 하죠. 줌이라든지 유튜브 통해 실시간이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가능은 하세요. 네. 근데 이것도 적용 가능한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해는 되셨죠? 네. 그래서 유튜브로 단순하게 올린 거는 이게 좀 그렇죠. 그 키트빔 받아서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로 체험이라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런 학교 이거 사인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증빙을.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중간에 젠더처럼 누군가 중재하고 뭐 할 수 있는 기간을 끼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질문 2가지 남았는데 지금 50분이고 2개 마무리 짓고 추가 1-2개 받고 마무리짓습니다. 우수기관 홍보 영상 기준과 우수기관이나 포상과 표창은 없는지. 일단 첫 번째 뒤에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수기관 선정되셨다고 하면 포상과 표창은 없어요. 포상과 표창이 있는 경우는 유일하게 수기 공모전만 있습니다. 수기 공모전으로만 만들었으니까 포상 표창이 없고요. 우수기관 홍보 영상 기준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저희 내부 기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라든지 뭐 여러분들한테도 이 컨펌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 정도고 대상군을 출원했는데 커리큘럼이 정말 의미가 있고, 그리고 출원했을 때 관할센터한테 쓱 물어봐요. 여기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어떠신가 해서 막 추천도 받고, 교육청도 물어보고, 학교 선생님도 하는데 물어봐서 오케이 떨어지면 이제 해당 인증 기관과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당연히 이제 그 교육기부 운영 횟수도 많아야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일단 질문 들어왔던 겁니다. 한 개 학교를 2-3일에 이거 풀었네. 이건 아까 위에랑 겹치네요. 그쵸? 네. 질문을 다 해드렸던 것 같고, 지금 추가로 질문이 온 거가 저희 연구원님이 적어 주실 것 같은데, 그쵸. 좀 질문, 웅이 선생님 좀 질문 추가로 제가 못했던 거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역센터랑 많이 이야기 나누라고 하시는데, 구청에 관련 부서랑, 그러니까 구청이 아니라, 선생님 꿈길에 보면 관할 지역센터가 있어요. 그 지역센터가 구청이 아니에요. 동사무소로 예로 들어는 거지. 하여튼 구청이, 그 관할 지역센터가 있으니 관할 센터랑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그 안내는 다 꿈길 게시판 관할 지역센터. 선생님이 서초사다 그러면 서울 서초 진로센터가 있고요. 그 밑에 좀 크다는 데는 단위가 이제 광역시도 이제 4군데로 막 서울은 23개 막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대구나 뭐 이런 데는 4개, 5개로 광주나 이런 데는 2-3개만 나눠져 있기도 하고,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시고선 연락하시면 되실 것 같고, 꿈길을 10분 많이 활용하세요.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쵸. 마지막 강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끼농장 예시가 정말 좋아요. 저희도 이게 최종골이고, 꿈길의 또 최종골은 뭐냐면 개인 단위 진로 체험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비딩 형식으로 받아서 테크니컬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비딩 형식으로 해가지고 채워지면 정족하면 나중에 문자가 가고 이제 진로체험 하고 뭐 이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 진로체험 지금 얼마 전에도 이슈가 있었고,
진로 체험하다가 소위 다치거나 사고가 생기면 누구의 문제인데가 이제 크잖아요. 세월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고 정말 그건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질담보가 돼야지만 저희는 이제 진로 체험이 되는 거잖아요. 독일은 그렇지 않아요. 독일식으로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몇 시까지 모여라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냥 진로 체험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이제 그러면 다 파하고 이런 건데 이제 우리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고민이 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 단위의 진로 체험 문제, 아까 말했듯이 학교 교육과정 과정의 연관 문제. 이렇게 학교 교육이 학교랑도 연계가 되어야지만 관할에 있는 지역 내에 있는 많은 인증기관 체험처들이 소위 천착돼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고 더 진로 체험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실 수도 없기도 하고 역량이 다 부족하기도 하고 가는 곳만 또 갈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저희 사무국이나 교육부처의 정보부처에서는 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다. 진짜 매일매일 고민하고 매일매일 방안을 생각하고 늘 매년마다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기관 여러분들 너무 뭐 미워하시진 않겠죠. 어쨌든 간에 좀 좋게 봐주시고 좋은 내용 건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진로센터든 저희한테도 하다못해 KCCI EDU 그 네이버 메일로 주시고 하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고 어떤 고민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은 좀 이렇게 이것으로 마무리 짓는 거로 하고요. 더 이외에서 펭귄님 어디 기간이죠? 펭귄님 질문 마지막 딱 하나 하고 끝낼게요. 지금 56분인데 온라인 교육 기부 경우 여러 단체를 한 번에 진행했대요. 그 경우 1회만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질문이었는데 교육 기부를 오프라인 했을 때도 여러 학교를 깨고 하는 경우에도 학교 선생님 사인을 받아올 수 있냐 없냐 그럼 인정해 줄 거냐 마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 기부를 했는데 여러 단체를 한 번에 진행.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교육 기부, 그러니까 진로 체험을 진행했어. 그때 아이들이 이게 왜 제가 아까 중간 젠더 역할 누가 해야 되냐가 중요하다는 게 이게 제가 대한상에서 드론 교육 과정을 하려는데 학교랑 다이렉트로 연결받아가지고 아이들 2명, A 학교 2명, B 학교 2명, C 학교 4명 해가지고 10명, 뭐 10명 대상으로 했어요. 학교랑 다이렉트 연결했으면 그나마 다행인 게 학교 선생님 사인을 받으면 이게 또 인정이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문제예요. 새 학교 받으면 새 학번으로 인정이 되냐 말 거냐 이거 나중에 당연히 안 되겠죠. 한 학교만 어쨌든 간에 받아서 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막 그냥 지나가는 표현이 그런데 그냥 어디 진로센터에서 추천받은 애 하나, 어디 학교 밖 청소년 하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사인을 어떻게 받을 거고 증명 어떻게 받 이게 약간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관할 진로센터가 아이들을 모아줘서 여기서 해주세요 하고 할 경우는 진로센터 선생님 사인 하나만 받으면 되니까 그게 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간 젠더 역할 뭐 이런 얘기했던 게 그 얘기거든요. 다이렉트 받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관할 지역 센터를 중간에 끼고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중간 역할을 한번 해주는 거야. 관할 지역 센터가. 그럼 이렇게 하려고 하신다면 당연히 지역 센터랑 한번 협의를 하시겠죠? 그러면 펭귄 선생님의 기관이 지역 내 센터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안녕하세요 뭐 한번 상담하고 싶은데 진로 치료하고 싶은데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세요. 그냥 거부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거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센터 단위로 연락처 받아서 넘겨주고 제가 확인 사인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운영의 묘죠, 묘.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선생님들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들으셨고 배우셨을 거 생각해요. 이제 그리고 느끼신 것도 있을 텐데 저희가 관할 지역 센터를 10분 활용하시고 관할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 지원해 드릴 거예요. 더해서 인증 사무국도 중앙부처 단위에서 여러 가지 것들 더 거시적으로 또 미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까 궁금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 메일이 개인 메일 오픈을 했네요. 네, 개인 메일로 주셔도 돼요. 개인 메일로 주셔도 되고 KCCI EDU 네이버.com으로 해가지고 주셔도 되고 해서 얼마든지 저희도 좋은 고견이 있으면 고견 듣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네, 저희도 열심히 여러 가지 것도 했으니까 특히나 운영 혜택 있죠. 인증기간 혜택 같은 거 좀 아이디어 있으면 주세요. 제가 매년마다 진짜 고민하거든요. 물론 예산의 부분이 걸리긴 하지만 진짜 좋은 아이디어 제가 어죽했으면
뭐 진짜 뭐 GPT한테도 물어보고 뭐도 물어보고 막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인증기관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진짜 없어. 진짜 그렇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인증기관한테 장관 표창을 다 주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안 되거든요. 이게 2,500개 주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좋은 이제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진짜 그걸 적용하겠습니다. 네네. 감사드리고 네 선생님들 이제 1년 동안 인증기간 되셨으니까 또 3년 동안 어떤 인증기간 내 동안 지역 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교육기부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것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뭐 제가 나중에 더 시간 내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기회가 되면 저조차도 전공이 이쪽이 아니었는데 예전에 좋았던 것들 배웠던 것들을 해서 제 직업이 결정이 됐어요. 네, 뭐 전공도 바꿔고 했지만 아이들이 저는 그런 경험 했으면 콩나물 시루 같은 거든 야 당장 재미가 없고 뭐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진로 체험이 결국 그게 지식적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 기분과 느낌이 남는 거거든요. 이게 자신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직업군을 선택할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그 트리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그게 역할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진로 체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고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